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4장 모바일 UI 디자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장 모바일 UI 디자인이요, 가장 내용이 두껍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은요, 이 책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이제 이 4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예, 모바일 UI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이 책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키포인트. 네, 기본적인 키포인트를 먼저 이제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 기본적인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게 되면 뭐 아마 이런 모바일 UI 디자인하는 회의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컨퍼런스 내지는 다른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상당히 고급스러운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그런 키포인트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패턴, 예, 모바일 패턴을 습득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 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예, 그 다음에 높은 퀄리티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장에는 여하튼 책에서 뭐 84페이지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책에서 나오는 예제와 함께 잘 숙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바일 UI 디자인을 하는 거, 예, 모바일 UI 디자인의 핵심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바일 UI 디자인의 핵심 요소는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회사 있죠. 예, 그 핀란드죠, 핀란드. 예, 노키아라는 아주 휴대폰 전문 그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예, 노키아에서 발표한 예, UX 프로세스, 예, UX 프로세스, 모바일 UX 프로세스의 이제 핵심 요소, 키포인트를 에서 이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상당히 다양한 아주 훌륭한 예제와 함께 예, 이런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자, consistency, 예, 일관성 있는 예, 그러한 UI죠. 일관성 있는 UI를 이제 지켜야 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consistency한 UI. 그 다음에 flexibility and efficiency. 예, 여러분들 flexibility는 뭘까요? flexibility. 예, flexible. 아마 뭐 변화하기 쉬운, 예,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할 때에는 효과적인 거는 뭐 efficiency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개인화할 수 있는 UI로 바꿔봤습니다. 예, flexible. 예, flexible. 개인에 맞춰서 예, 개인 형태에 맞춰서 어떤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개인화할 수 있는 그런 UI. 여러분, 요것이 최근에 가장 예, 모바일 UI에서는 핵심적인 UI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단어, 에스테틱 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물론 모바일 UI, UX에서는 예, 예쁘면 좋습니다. UX는요. 예, 비주얼이 좋으면 좋은데요. 자,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미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떠한 미학? 예, 소셜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예, 그러한 미학을 따라가야 된다. 자, 사회성에 맞춰서 이제 그 미학적인 부분을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뭐 책에서는 예제는 심하게 안 들었지만 입력이 쉬워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어차피 여러분 모바일 기기는요, 애플사에서도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입력을 잘 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키패드라던가 아니면 외장 기기를 쓴다 하더라도 역시 모바일에서는 입력이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 입력 단계에서 좀 쉽게 예, 적용할 수 있는 UI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에러 검출. 그러니까 에러에 대한 표현, 우리는 이제 이거를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예, 노티피케이션이라는 보통 이제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에러가 발생을 하면 예, 거기에서 이제 화면상에서 쉽게 보여주어가지고 사용자들이 아 이게 에러인가 아닌가 예, 이런 것들을 금방 판별할 수 있게. 왜냐면 모바일은 이동기기예요. 이동형 기기. 예, 이동을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고노믹스죠. 에고노믹스. 인체공학적인 UI를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예, 인체공학적이지 않으면 모바일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최근에 나와 있는 디바이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러한 인체공학적인 특성을 잘 안 살리는 것들이 많기는 해요. 뭐 이제 하지만 예, 이 모바일 기기는 어차피 한 손으로 휴대를 하면서 내지는 두 손으로 휴대를 하면서 사용되는 그러한 기기이기 때문에 인체공학적인 UI는 좀 필요로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치 윗 리얼 월드. 예, 이게 아마 여러분들 모바일 디자인을 해야 되는, 특히 비주얼적인, 예, 비주얼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아날로그적인 UI를 이제 따라가면은 좋습니다. 아날로그적인 UI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다른 디지털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 그러한 것들에 맞는 UI를 디자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쉬운 거지만, 예, 진행사항을 표현하는 그런 UI가 이제 이 노키아에서 바라보는, 예, 모바일 UI 디자인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컨시스턴시, 예, 컨시스턴시한 그러한 그 이제 UI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건 책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85페이지에서 보시면 일관성 있는 UI가 뭐 내적 일관성이다, 외적 일관성이다, 혹은 미적 일관성이다, 뭐 이렇게 세 등분을 해서 나누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에서 봤던 일관성은 우리 이제 look and feel이라는 거 있죠? 예, look and feel. 즉, 색깔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맞춘다. 자, 이거는 작은 개념에서 있는 일관성 있는 UI예요. 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범위에서부터도 사용을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좀 약간 작은 개념의 그러한 그 일관성을 보시면은, 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예, 카카오톡인데, 자, 노란색의 배경화면과 브라운 컬러의 버튼. 예, 요건 아주 애플에서도 아이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배합이 되겠습니다. 브라운 컬러와, 예, 노란색. 노란색이 화면 전체에 일관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 예, 그렇죠. 예, 이러한 그 브라운색 버튼 쪽이, 예, 그 다음 페이지라던가 에서도 이렇게 브라운 쪽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보통 이제 뭐 노란색, 이제 채팅하는 방에서 노란색 창이 있지만 여기도 이제 노란색과 이런 우리 속된 얘기로 깔맞춤이라고 그러죠. 깔맞춤. 예, 깔맞춤. 그게 바로 이제 룩앤필입니다. 깔맞춤이. 예, 그런 거를 해주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UI는요. 자, 가령 카카오톡이라는 거를 만든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다, 예,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한다. 예, 비슷한 유의. 예, 다 그 UI들이 이런 제품마다 일관성을 갖는 거. 이것도 역시 브랜드를 성립을 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큰 개념으로 보시면 이런 것들, 예, 이러한 일관성들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진 어플리케이션이죠. 사진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사진 찍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에 사진 찍는 버튼이 있죠. 그리고 이런 필터 처리하는 방식이 이런 이미지, 큰 이미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사진 찍는 어플리케이션을, 예, 만약에 만드신다고 하시면 필터 적용을 하실 때 보통, 예, 화면 상단에는 뭐 이러한 그 스크린 화면을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는 이렇게 필터가, 예, 슬라이드, 우리 이거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예, 스와이프 되는 그러한 기능.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미는 거죠. 손가락으로 밀어서, 예, 많은 이제 그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는, 예, 이러한 UI, 예, 서로 다른 앱에서 사진 필터 처리하는 기능의 UI를 일관적으로 적용을 한다. 예, 요러한 형태의 이제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내에서 보시면, 예, 책 같은 거에서 보시면은요, 이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내적 일관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사한 UI 체계를 갖는 거, 외적 일관성, 깔맞춤 같이, 예, 생겨놓는 거,
예, 모바일 UI가 공통적으로 지닌 예, UI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외적 일관성이 되겠고요. 예, 미적 일관성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깔맞춤, 네, 룩 앤 필을 맞추는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이제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요런 UI는 일관성 있는 UI가 되겠습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예, 그 부분은 그때도 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이면서 개인화할 수 있는 UI. 네, 이 개인화 UI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검색어에서 만약에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 개인화할 수 있는 UI가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왜 제가 왜 이걸 썼을까요? 예, 이게 까먹었네요. 네, 개인화할 수 있는 UI가, 여러분,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예, 컨텍스트. 아까 텍스트와 컨을 제가 거꾸로 생각을 했네요. 컨텍스트한 UI.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이제 문맥이라고 하는데, 예, 문맥이라는 것보다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상황에 대한 인식, 상황 인식을 할 수 있는 U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뭐 블러터 단넷이라던가 아니면 GD넷 예, 이런 데서 컨텍스트 디자인 내지는 컨텍스트 UI라는 거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문맥 인식에 해당되는 UI. 자, 우리 다른 말로 개인화할 수 있는 UI들. 예, 이게 이제 저기 에서 보시면 이제 플렉서블하다. 예, 플렉서블한 UI다 라고 해서 개인화할 수 있는 UI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에 따른 옵션 설계. 자, 첫 번째는 환경에 따른 옵션 설계. 자, 이거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컨텍스트한 내용이죠.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컨텍스트한 그런 옵션 설계, 시간하고 장소 등에 맞춰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할 수 있는 UI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개인의 검색 히스토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내가 찾아놓은 거, 예, 내가 또 사용했던 히스토리, 이거에 맞게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1차원적인, 예, 1차원적인 그러한 개인화된 UI고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우리 이번 저기에는 뭐 많이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 예, 개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러한 추천해주는 UI가 있습니다. 추천 UI들. 예,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일단은 분석에 대한 개인화를, 이제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주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예전에 2009년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성향을 맞춰서 하는 그런 UI, 예, 이것까지 적용이 되면 이제 최고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화할 수 있는 UI 방법론이 뭐 태깅을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웹 2.0 시대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방식이죠. 태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별점 같은 걸 부여를 해줘서, 네, 이건 사용성을 반영을 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이게 좋아. 별을 4개를 주고, 별 5개를 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예, 요런 UI들이 화면상에 보여지게 하는 거죠. 또 개인이 즐겨찾기 한 거. 그렇죠. 내가 나는 이게 좋아 라고 즐겨찾기를 예, 뿅 하고 해놓으면은 예, 여러분들 이 시스템이 즐겨찾기 해놓은 것들을 적용을 시키는 UI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개인화할 수 있는 예, 그런 UI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링 처리를 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또 배우시겠습니다. 이 큐레이션 UI는 예, 큐레이션, 즉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겨찾기처럼 선택을 해놓은 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건 이 사람이 A라는 걸 좋아하니까 A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A라는 장르를 좋아하니까 A1, A2, A3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예, 이러한 UI를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툴바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랜딩 페이지 설계. 이게 바로 개인화되어 있는 UI입니다. 자,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떠한 버튼을 눌러가지고 화면을 보여줬을 때 이 화면에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가령 뭐 A라는 사람한테는 A가 많이 나오네요. 예, A라는 사람한테는 A 화면에 맞춰주는 그러한 UI를 작성을 해주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랜딩 페이지가 되겠는데, 예, 이런 화면들을 구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노키아에서 제공한 예제인데요. 자, 여러분 A와 B 화면이 있습니다. 자, A하고 B 화면이 있는데 아마 로케이션 검색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이제 열차 시간표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비행기나 열차, 예, 그런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그런 UI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A하고 B 중에서 효과적이고 개인화할 수 있는 UI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어떠한 게 정답이겠습니까? 네, 어떤 게 정답이겠습니까? A와 B. 차이점은 뭐 B는 밑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어떤 거가 정답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A라고 정답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깔끔하다, 심플하다. 네, 여기서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개인화할 수 있는 UI를 보시면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B. 예, 자, 왜 B가 정답일까요? 일단 상단에 있는 화면은 똑같아요. 그죠? 상단까지 있는 건 검색해서 나오는 건 똑같아. 하지만 select a recent location. 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최근에 검색한 내용, 즉 검색 히스토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 검색 히스토리. 검색 히스토리를 여기 화면상에 표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자, 보통 사람들은 80에서 90%는요, 자기가 옛날에 찾았던 것들을 많이 찾게 돼요. 예, 새로운 것도 물론 찾을 수 있는, 그때는 이제 서치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예, 보통 자기가 예전에 했던 거, 특히 이런 열차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만약에 베를린 집이에요. 그러면 베를린 집을 맨날 변경할 수는 없겠죠. 예, 베를린을 자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개인화할 수 있는 UI가 있는데, 자, 개인화할 수 있는 UI 중에 한 몇 가지 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화면을 제일 처음 쓰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일 처음 썼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전에 찾았던 검색 히스토리가 없겠죠. 그럼 검색 히스토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를 쓰느냐? 자, 이때는 탑10 기법이 있습니다. 탑10 기법. 무슨 얘기죠? 예, 탑10 기법이라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썼던 것들의 뭐 5가지 방식, 예, 5가지에 대한 그런 UI를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은 서울을, 예, 서울을 제일 많이 갔다라고 하면 서울에 대해서 여기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주면 예, 이 사람 역시 80에서 90%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것들 UI를 많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탑10 기법.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컨텍스트한 내용, 상황 인식에 해당되는 내용.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차 시간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밤 11시 30분에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식은요. 11시 30분 이후에 운행 가능한 비행기 혹은 열차 시간. 예, 그런 것들을 UI적으로 표시를 해주면 아주 좋죠. 예,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예, 뭐 부산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화면색에다가 빨간색으로 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임박했다라는 그런 의미. 예, 이러한 것들을 적용을 시켜줄 수 있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 개인화하시는 UI는 반드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 자, 다음, 예, 뭐 넘어가죠? 안 넘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대중적인 미학입니다. 예, 에스테틱 앤드 소셜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 에스테틱 앤 소셜 부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 그 전에는 입력이 쉬운 UI라고 그래서, 예, 책에서 보시면 89페이지, 예, 입력이 쉬운 UI들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또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나옵니다. 뭐, 개발에 대한 키패드를 사용을 하고,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고 음성 인식을 사용을 하고 예, 그다음에 목록화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입력이 되게 하는 거. 예,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를 자동 입력하게 해주는 뭐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책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중적인 미학을 지닌 UI. 자, 일단은 비주얼한 거 있잖아요. 비주얼한 거요. 예, 비주얼 UI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UX에서는 예쁘면 예, 예쁘면은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뭐 화면이 예쁘면 무조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겠죠. 예, 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표시를 합니다. 자, 근데 대중적인 미학, 이 소셜이 들어가는 이런 미학에는요, 사회적이고 지역적인 공감들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이런 디자인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디자인들을 막 꽤나 많이 있어요. 이제 제가 책에서는 요 화면에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뒷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소셜리칸,
그러한 사회적으로 그 지역 사회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컬러라던가 아니면 뭐 이미지라던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태극무늬 예, 태극무늬 같은 것들이 이제 이미지상으로 거꾸로인가요? 헷갈리네. 예. 자, 이런 태극무늬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통칭하는 거라고 하면은 자, 여기 이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인데 보통 뭐 어떤 색깔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예, 중국은 무조건 여러분 레드예요, 레드. 그죠? 레드. 그 다음에 이 황금을,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려면 배경화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조합을 레드 계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푸른색 계열, 중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일본은 뭐 그다지 빨간색을 쓰지 않은 것 같고, 보통 뭐 울트라 니폰 그래가지고 왜, 보통 이제 블루색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지역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컬러라든가 디자인 패턴, 예,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로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가 아이콘을 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바일 UI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아이콘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 UI, 웹 UI도 마찬가지지만 모바일 UI가 외부로까지도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웹 UI에서 아이콘들을 꽤나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이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요,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주는 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그런 아이콘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요 아이콘은 뭘까요?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아이콘이죠. 네, 즐겨찾기입니다. 그죠? 페이보릿. 예, 즐겨찾기 아이콘인데, 예, 즐겨찾기 아이콘인데,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이콘을 변경하시면 안 되고, 예, 즐겨찾기에 해당되는 거는 즐겨찾기라고 쓰는 거 보다는요, 이렇게 별 같은 그 아이콘 UI로 표시를 하시는 게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지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 예, 이런 것들 좋습니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썸네일 방식, 보통 이제 저희는 그리드 타입, 어디 쓸 데가 없네. 예, 그리드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뭐 이렇게 예, 이미지 썸네일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사용하는 UI가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쁘면 좋은 거, 예, 독특한 방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독특한 방식을 활용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아주 유명한 패스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죠. 예, 패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예, 자, 요것들은 여기에 있는 그 메뉴에 대한 버튼을 누르면 사방팔방으로 샥 퍼지면서 예, 굉장히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나오는 메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패스 UI라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활성화가 된,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을 받은 그런 UI입니다. 자, 이러한 UI들은 대중적으로 이제 보시기가 굉장히 좋죠. 네. 자, 여러분 대중적인 UI, 아주 아름다운 UI들, 여러분 패스 UI는 92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좀 나와 있습니다. 메뉴가 독특하게 작동하는 그러한 UI들은 예, 대중적인 미학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인체공학적 UI가 나오는데, 오류에 대응하는 UI. 자, 이거는 이제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체공학적 UI입니다. 인체공학적. 에고노믹스하다. 예, 에고, 예, 노믹스한, 예, 그런 UI인데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책에서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94페이지, 94, 95? 예. 97페이지 보시면은 썸존이라고 있습니다. 썸존. 자, 이렇게 핸드폰이 있죠. 엄지손가락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러한 범위 영역이 나와 있는 내용들. 예, 이런 데다 이제 메뉴를 넣으라는 예, 그러한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썸존, 예, 엄지손가락에 나와 있는 그런 썸존 말고도 인체공학적 UI는 시각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시각적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한 부분인데요. 색깔에 대한 대비, 버튼과 텍스트에 적응한 컨텐츠를 쉽게 인지하도록 돕고 UI 요소와 배경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흰색과 검은색 배경 이거는 이제 100% 이제 전경과 배경색의 차이가 100% 정도 나는 건데요. 보통 80%
아무리 못해도 70% 이상이 되는 컬러 대비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빨간색과 녹색은 구별을 못 하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쓰지 않고요. 그렇게 배합은 잘 쓰지 않고 색깔에 대한 대비를 이제 다른 컬러에 대한 대비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을 거예요. 배경은 검정색으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책 95페이지에서 11번 그림 있죠. 제일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검정색 배경에 눈에 띄는 컬러, 그런 컬러를 사용을 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번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풀 총천연색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컬러 패턴 5가지의 컬러 패턴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에서 입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디자이너들이 많죠. 그죠? 그런 디자이너들이 실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구 결과에서 만들어진 그런 컬러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쓰셔도 돼요. 이게 이쁠까 안 이쁠까? 무조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룹화하는 것들이죠. 색과 모양, 동작에서 공통점이 있는 버튼이나 텍스트는 그룹화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IA, 지난번 시간에 배운 IA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메뉴 구조 방식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인체공학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한 메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룹화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룹화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버튼들이 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동선이 커지게 돼요. 우리 웹에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제 아이 트래킹, 아이 트래킹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각 추적 장치, 이런 것들이 너무 분산이 되어 있으면요, 막 분산이 되어 있으면은 저 화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폰트 크기 보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이 아니라 즐길 수 있을 만큼 폰트는 커야 된다. 보통 이 폰트에 대한 픽셀 사이즈보다는요, 어떤 한 글자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로 영문 기준 27자, 한글 기준 한 16자 정도까지, 넉넉 잡고 16자 정도까지 화면상에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폰트는 적당히 커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폰트에 대해서는 가독성이 뛰어난 폰트, 보통 OS 개발사들이 이제 표준으로 내놓는 폰트가 있는데 그 폰트가 사실 제일 좋아요. 뭐 로보토 폰트라던가 뭐 힐그레이브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폰트들을 쓰시는 게 좋고요. 가독성을 높이도록 성화하고 일정한 여백을 준다. 자, 모바일 화면은 작습니다. 하지만 컨텐츠를 너무 많이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컨텐츠는 한 요 정도 영역에서 표시를 해주고요. 나머지 이렇게 여백을 주시는 게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보시기에는 더 좋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실 때는요. 네, 자, 여러분 책하고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락과 제목을 사용해서 페이지보다 더 긴 텍스트가 나오면 단락과 제목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긴 문장을 끊어 읽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좀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간결한 언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글자가 길어지면 땡땡땡 처리를 하는데 땡땡땡 처리하는 것 자체로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는 UI는 인체공학적이 된다고 볼 수가 없죠. 자신이 계획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지역하려는 경우 주의 깊게 텍스트 길이를 고려를 해야 된다. 자, 모바일은 월드와이드하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언어를 참 잘 써야 됩니다. 간결하게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인체공학적인 UI 97페이지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런 썸존에 해당되는 거, 아이 트래킹에 해당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인체공학적인 예제에서 뭐 한 가지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매치 윗 리얼 월드랑 비슷한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을 쓰는 건데,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지도 화면이 있는데, 이 지도 화면에서 메뉴, 수시로 보고 쓰는 메뉴들을, 물론 여기다가 표시를 하셔도 되긴 돼요. 메뉴라고 해가지고, 버튼을 만드셔도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쓰는 거는 이 화면상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메뉴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것들은 책갈피가 접혀진 모양, 이런 UI 같은 거를 사용을 하셔서 역시 이렇게 책갈피가 벌려지면서 이런 방식을 쓰는 이런 UI가 굉장히 여러분 효과적입니다. 아주 효과적이고 사용성도 굉장히 좋고요.
네, 자, 이런 UI 같은 방법을 쓰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책갈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겨져 있는, 예, 책의 어떤 이런 페이지를 표시를 해주죠. 예, 이렇게 책 표시를 해주는 이러한 UI 방식들이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되고요. 자, 요 상단에서 메뉴를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어떤 편리성을 많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핸드폰 UI는 아니고요. 예, 그 태블릿 PC, 예, 태블릿 PC 이제 예, 태블릿 UI인데, 예, 그래서 이제 양손가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인체공학적으로 가능한, 예, 그러한 UI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날로그적인 UI들도 나와 있고요. 예, 상태를 표시하는 UI도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적인 UI 뭐 같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적인 UI는 문구를 만들어 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예, 문구를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거. 자, 여러분 100페이지에서 보시면 화면 하단에 AB 뭐 트레인 타임 테이블 리절트 뭐 포트레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왼쪽 A번이 실제로 이제 보면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열차 시간표라고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예 뭐 검색 결과니 예,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저희들 세대는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우리 아버지 세대나 이런 분들은 사용하시기가 너무 불편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시는 예, 그런 UI가 좋습니다. 상태를 표시하는 UI는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예, 별로 어렵진 않죠. 예, 상태를 표시하는 101 페이지 UI 보시면 A하고 B 중에서 나와 있는 거 이제 A가 정답이게 되죠. 그죠? 화면 상단에 예, 홈이 나와 있으면 꺽쇠 표시 그 다음 디테일 페이지가 나와 있다. 근데 이게 모바일에서는요. 예,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자, 홈 나와 있고 뭐 디테일 페이지 나와 있고 또 디테일 페이지는 또 디테일 페이지. 이런 방식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원뎁스에 해당되는 UI. 그래서 백 버튼을 통해서 자, 여러분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백 버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백 버튼 UI를 통해 가지고 이전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